네, 스피디하게 갑니다. 주전부리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카카오 그룹주 중에 카카오뱅크는 실적이 좋았고 카카오페이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카카오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보유자 입장에서 신뢰는 잃었지만 반격을 꿈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카카오뱅크가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내줬는데 기사는 또 핫하게 갈아치웠다, 대단하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카카오뱅크의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을지, 또 경쟁사 대비 얼마나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 점검을 해볼 텐데, 먼저 김윤 대표님. 네. 카카오뱅크 하면 쓰시고 계시죠?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세요? 네. 대표님 쓰시고 계시. 네. 예. 이게 원래 정상에 다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안 씁니다. 아, 예. 축하드리. 아, 예. 근데 이게 경제 활동 인구 대비해서 네네. 침투한 게 73% 됩니다. 네. 그러니까 즉 한 70%면은 그러니까 되게 성인 쪽에서 경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쓰고 있다는 쪽이겠죠. 네. 그만큼 스마트폰 보급률과 같이 일어났던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겁니다. 뱅크가 있고 카카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플랫폼이 있고 뱅크가 있는 거죠. 네. 이 두 개가 같이 이끌다 보니까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하는 접근력이 높고 이를 활용해서 뭔가 뱅크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존의 취지였었죠. 근데 그게 성과가 나오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이어지고 있는데 그를 이제 과거에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좀 높은 기대와 함께 받았던 밸류가 지금 그동안 금리 인상 기조가 쭉 오면서 많이 깎였던 거죠. 네.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성장은 이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거 과거에 보여줬던 밸류를 그대로 줄 수는 없겠죠. 네. 그 밸류에 대한 싸움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보면서 이 플랫폼 업체에 대한 밸류 흐름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앞으로 이런 실적, 분기 실적 계속 나오겠느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NIM이라고 하는 순이자 마진은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기조와 그것도 그와 함께 나오는 예대 마진은 이제 은행도 마찬가지겠죠. 은행도 네. 어떤 때는 한 3%대까지 갔다가 또 2%대 밑으로 쭉 떨어지고 하는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달렸지 어떤 카카오뱅크만의 독자적인 실적 구조로 들고 간다. 이건 아직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그럼 체크할 거는 실적 대비해서 이제 저희가 보통 쓰는 모임 통장. 네. 예, 보니까 무슨 그 26주 적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좀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 모임 통장이 보니까 880만 명이래요. 이것도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러면 많이 쓰신다는 얘기겠죠. 네. 거기다가 이거 가지고 돈이 되겠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나오는 비이자 수익. 그러니까 지금 NIM을 통해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아니라 이쪽도 한 1000억 원이 넘는다라는 부분들이 46% 늘었습니다. 그만큼 은행 쪽에서 갖지 못했던 특수한 환경을 통해서 갖고 있는 이런 수익권들은 생각보다 메리트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틈새적으로 더욱 성장할 모멘텀들이 있다. 이거 보니까 3월 말 기준에서 고객 수가 2,120만 명인데 거의 국민의 절반이 쓰고 있다. 그러나 저는 쓰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주연 대표께서는 카카오뱅크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간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매력을 찾는다라면 네. 기타 경쟁사 대비해서 조금 더 간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가격적인 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과연 주식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면 이게 매력이 있나 하는 생각은 좀 지금 이렇게 들어요. 많이 빠졌는데도 네. 밸류 매력 포인트가 없습니까? 이게 다 은행 대비. 은행이랑 생각했을 때 약간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플랫폼을 안고 있는 그런 은행이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은 국내 시장에 대한 파일을 나눠 먹기란 말이죠. 이게 뭔가 글로벌적으로 진출을 해서 다른 나라에서 은행업을 하고 또 이 플랫폼을 갖다 키워갈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더 있다라고 하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이게 막
와 이게 너무 좋아서 막 사야겠다 이런 생각은 또 안 들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이제 대표적인 뭐 은행주 하면 KB금융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과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랑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플랫폼이라는 거를 안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용성이 편의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성장성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더했을 때 지금 주가가 과연 적절한가 하는 그런 의문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거를 사야 될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께서는 그래도 틈새 성장성이 있다. 성장의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만 우리 이주연 대표께서는 바로 반격을 가합니다. 나는 투자 매력 포인트를 별로 모르겠다. 뭐 반문하시겠습니까? 꼭 갈까요? 갈라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아, 예, 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좋습니다. 네,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예. 예.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카카오페이인데, 이거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이게 주주분들이 많으신데,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무려 10배로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 반등만을 기다리는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인데, 그렇지만 기관은 10일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카페죠. 네. 네. 카페가 실적의 안정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근데 이번 실적은 이제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성과는 냈습니다. 근데 일회성 비용들이 좀 들어간 거 특히 보니까 영업 손실이 한 130억 났는데 인프라 갖추고 뭐 비용 들어간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게 조금 더 들어가서 적자가 났다. 네. 근데 뭐 항상 예, 어떤 익스큐즈는 항상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런 네. 쪽에서. 근데 나왔던 매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결제, 금융, 뭐 송금, 기타 서비스 이런 게 다 한 18%에서 20% 가까이 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쪽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카카오페이가 중점적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 서비스 쪽인데 이쪽 매출 자체가 한 29% 늘었습니다. 네. 그쪽이라고 하게 되면 대출 중개 쪽이죠. 그래서 카카오페이에서 이것도 안 쓰십니까 혹시? 네. 저 안 씁니다. 혹시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예. 2만 원 들어있는데 누가 네. 보내줘가지고 네. 쓸 줄을 몰라서 그대로 묵혀두고 있습니다. 혹시 전화기 이렇게 열어서 받으시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시고요. 네, 스마트폰입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예, 근데 네, 네. 이 대출 안에 보면은 이제 뭐 보험 관련돼서 또 관련된 뭐 예금 네. 그 보험 쪽도 연계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대출 중개나 거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베이스가 좀 커졌다. 네. 그런 쪽이고 또 자세히 보게 되면은 카카오페이도 나중에 이제 금융시장이 더 주식시장이 활황이 돼서 그러면 네. 실적이 좋아질 부분 중에 하나가 카카오페이 증권입니다. 아, 요걸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MTS 거래 대금이 증가해서 근데 물론 아직 이쪽에 대해서 확대가 더 얼만큼 되느냐, 뭐 토스증권만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겠지만, 토스 증권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요? 그냥 뭐 제 생각입니다. 그냥. 네, 토스증권도 안 써보셨. 안 쓰죠. 카카오도 안 쓰는데. 네, 그냥 예 이렇게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래 대금 네. 증가했었을 때 나오는 변화, 이거는 하나의 또 변화의 또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카카오페이 증권의 MTS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이나마 계속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더 중요한 건 카카오페이 주가가 급락이 안 나왔어요. 실적이 안 좋게 발표했는데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 이거는 뭐 너무나 고맙습니다. 또 우리 주주분들이 네, 희망의 네, 네. 꿈을 놓지 않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준 대표께서는 카카오페이 네. 어떻게? 일단 카카오페이는 카카오뱅크보다는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보고 있다. 근데 주가는 항상 좀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네. 일단 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 사실 신규 상장하면 좀 뻥튀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장이 워낙 좋을 때 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찌됐든 간편 결제 시장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 간편 결제 대금이 월에 12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했어요. 그 내면을 살펴보면 삼성페이가 월에 5조 8천억 정도 네. 결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네이버페이가 3조 5천억, 그다음에 카카오페이가 2조 4천억 정도 지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코도 한 5천억 정도 되고요. 요번에 3월에 애플페이가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네. 요게 한 230억 정도. 이거 애플페이 긴장 좀 했는데 네. 뚜껑 열어보니까 별거 아니군요. 그런데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네.
애플페이가 뭔가 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 게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삼성페이를 많이 썼던 이유가 네. 단말기가 이제 적용이 안 돼서 이렇게 삼성페이를 좀 많이 썼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애플페이가 들어오면서 EMV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요 이제 NFT를 활용한 간편 결제 시스템입니다. 요게 200만 개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요 NFT 결제 방식이 활성화되게 되면 삼성페이가 갖고 있는 지분이 좀 많이 분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카카오페이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QR코드 결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NFT로 바뀌게 됐을 때 이 간편 결제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0.1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다른 간편 결제는 다 무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이제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애플페이가 받기 시작하니까 눈치를 쓱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수료를 좀 받으면. 그런데 카카오페이가 만약 이런 데서 이제 수수료를 다 받는 분위기로 간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의 수익성이 이제 확보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연 한 24% 정도 간편 결제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편 결제를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삼성페이가 유료화, 애플페이 보면서 우리 유료화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뭐 수수료적인 측면에서 수익 구조가 하나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은 역시나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반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주분들은 좀 힘을 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1분씩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어떤 신뢰성 많이 무너졌습니다. 신뢰회복이 절실한데 올해 반등의 기회가 올 수 있을지 만약에 카카오그룹주 투자 의견이 있다라면 추천을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김일 대표님. 당장은 아닙니다. 네, 당장은 아니다.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손절하고 갈아타자 아니면 어금니 깨물고 참아보자. 깨물지 말고요. 깨물지 네. 말고. 기분 좋게 참아보시되 네. 물탈 걸로 다른 종목 매매해서 일단은. 예 거기서 네. 대회에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그렇게 물타자. 일단은 저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뭐 지금 당장 손절하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이시고 우리 이조 대표께서는 네. 저도 솔직하게 얘기해 눈치 보지 마시고 예. 아니다 잘라라 자르면 잘라라 아니면 뭐 기다리면 기다려라. 아니 네. 뭐 만약에 네. 뭐 지금 매수한 가격에서 한 10% 내외의 손실이다. 네. 그러면 반등 나오면 그냥 정리하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만 거의 대한민국 거의 없습니다. 카카오페이 주주분들 중에 10% 내외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위에서 많이 물려 있다. 네네네. 그러면 뭐 말씀하신 대로 좀 버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누군가가 신규로 사겠다. 저는 네. 좀 뜯어 말리고 싶어요. 뜯어 말리고 싶고 사실 카카오 그룹은 신뢰성을 뭐 많이 잃은 게 아니라 제로입니다. 그냥 제로다.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굳이 카카오가 사고 싶다. 네이버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가슴에 좀 마음 아프시더라도 의견일 뿐이니까 잘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좋습니다. 여기까지 빠르게 주전부리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제 찌매주 시간. 시장이 어려운데도 봐야 되는 종목군들 봐야겠죠. 찌매주로 돌아오죠. 이로운 경제 채널 EBC